우리가 음성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시신이라든지 이런 사체라든지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까? 그런 내용의 단어는 없었습니다. 뭘 태우긴 태웠는데 시신이나 사체라는 단어가 없었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 단어는 없습니다. 자, 김병민 비대위원님, 야당에서는 이 합참 의장의 같은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군에서는 첩보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의 시신에 북한군이 불을 질렀다. 네. 그리고 그것을 확인했다라고 초기부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 군의 첫 번째 입장은 시신을 불에 태웠다라고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언론에 대서특필 보도가 됐고 북한의 만행이라고 규탄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입장의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북한에서 온 통지문이 있죠. 북한에서 왔던 통지문에는 부유물만 불에 태웠다라고 하면서 시신을 훼손한 일이 없는 점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분명하게 애당초 국방부가 발표했던 내용이 신뢰성과 일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줘야 그 다음에 북한의 책임도 물을 수 있고 여기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공동대응도 함께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정부가 월북이라고 단정 짓는 부분들은 너무 쉽게 지으면서 나머지 초기에 브리핑했던 내용들을 북한의 통지문 이후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구심과 의혹들이 더 커져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기에서도 시체나 시신이라는 단어는 없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럼 또 다른 단어는 있을지 몰랐던 상황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국민적 궁금증, 의구심 앞에서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국민이 갖고 있는 의구심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이 북으로부터 무참하게 살해된 사건, 국제적으로 보기에도 인권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나서서 해명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아주 조그마한 일이라도 이것은 답변할 수 없다. 이것마저도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을 향한 온당한 태도인지 굉장히 지켜보게 만드는 씁쓸한 대목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네, 어제 이제 하태경 의원이 질문할 때 예. 그대로 얘기하면 감청 내용에 시신이나 사체라는 단어가 있었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예. 합참의장이 군 첩보에 시신이라는 단어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물으니까 말씀하신 그런 단어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또 북한이 시신이나 사체라는 용어를 안 쓸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좀 더 나가서 그럼 시신이나 사체라는 거 관련된 그런 의미에 있는 언어가 있으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제가 볼 때는 그건 부인하지 못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런 단어는 없었습니다. 이 얘기하는 것 자체는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는 있었겠지만 이 단어는 좀 틀렸겠죠. 그래서 좀 묻는 데 있어서 좀 더 한 발짝 더 나갔으면 좀 더 밝혀질 수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냥 끝나니까 저는 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좀 아쉬운 측면이 있더라고요. 예. 오늘 이 기사를 보도하면서 한 조간신문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군은 시신 소각이라더니 첩보에 시신 단어 없다라고 말했고 해경은 조류 타고 못 간다더니 북까지 인위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을 바꿨다라는 게 한 조간신문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당의 한 의원은요. 공무원 피살이 왜 정부 책임이냐. 정권 바뀌었으면 구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말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그 가족의 서름도 이해합니다만 이것이 과연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느냐. 그런데 지금 하는 행태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분이 떠내려가거나 혹은 월북을 했거나 거기서 피살된 일이 어떻게 정권의 책임입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하든 문재인 정권의 잘못으로 만들어 가려고 자꾸 싸우고 정권이 달랐으면 구출할 수 있겠느냐라는 발언까지 나온 건데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말로서 따지다 보면 이게 NLL 위로 넘어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구출하려고 노력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일련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답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특히 여당에 굉장히 책임 있는 말하자면 그런 앞으로 어떤 잠재적인 큰 어떤 지도자로서 말하자면 선택될 수 있는 분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아쉽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던 중 피격 사건에 대해서 유엔 조사가 임박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토마스 오에아 칸티나 유엔 북인권 특별보고관이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 전담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공무원 피격 사건은 국제인권법 위반이다. 북한이 조속히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피살 공무원 유족의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유엔 차원에서 조사 여부 곧 검토할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진 월북인지 여부는 피격 당시 상황 파악이 필요하다. 북한은 이모 씨의 살해 이유를 안 밝히고 있다. 그 이유가 이번 조사 핵심이다. 한국 정부도 월북이라고 자꾸 주장하려면 그 증거를 제시하라. 라고 따끔한 이야기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주 의원님, 이 유엔에서 이번 조사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말을 하면서 북한이 사살 이유를 안 밝히고 있다고 북한을 질타했습니다. 왜 죽였느냐, 이유 밝혀라는 거, 조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 정부가 월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제시하라. 그러니까 유엔의 최고위급 전문가 눈에 보기에 한국 정부가 월북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한국 정부가 가장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은 북한의 사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유감을 표명했지만 유엔이? 공식적으로 유엔이 이제 그런 부분이 현 정부가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빠르게 사과했다,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것과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요. 유감은 표명했지만 사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한국 정부에서 굉장히 곤란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유엔 인권이사회 그리고 유엔 총회에 실제로 토마스 말하자면 그 조사의 결과물들이 보고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북한이 갖고 있는 국제사회의 제재라고 하는 것이 강화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남북 관계가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또 종전을 비롯해서 뭔가 새로운 평화의 어떤 프로세스를 가고자 하는 이 한국 정부에서는 상당히 말하자면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어제 국감의 강경화 장관의 답변을 보면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도 유엔 인권위의 보고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그리고 강경화 장관이 빨리 유족들과 만나는 일도 한국 정부로서는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